괴테의 이탈리아 기행. 평지에서 뭔가 볼거리가 생겨서 모두들 그쪽으로 몰려갈 때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몸을 더 높이려고 애쓴다. 어떤 사람은 벤치 위에 올라서고 어떤 사람은 술통을 굴려온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접근하기도 하고 널판지를 이리저리 가로질러 쌓거나 아예 근처의 언덕에 올라가기도 한다. 그래서 그 자리는 순식간에 분화구 같은 모양이 돼버린다. 구경거리가 같은 장소에서 자주 벌어지면 관람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간이좌석이 마련되고 나머지 군중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구경을 해보려고 애쓴다. 이러한 일반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이곳 건축가의 임무이다. 건축가는 분화구 모양의 경기장을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단순하게 만들어서 군중 스스로가 경기장의 장식이 되도록 한다. 그렇게 모여든 광경을 보게 되면 군중은 스스로에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질서도 없고 특별한 규율도 없이 혼란스럽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평소에 익히 보아왔기 때문에 수많은 머리와 가슴을 지니고 흔들거리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이 괴물 같은 존재는 자신이 하나의 고상한 형체로 통일되고 하나의 단위로 설정되어 단일한 정신으로 살아 움직이는 단일한 형상으로서 하나의 집단으로 결합되고 고착화되었음을 발견한 것이다. 타원형의 단순한 극장 형태는 누구의 눈에나 아주 편안하게 느껴졌고 각자의 머리는 극장 전체가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가를 측정해주는 척도의 구실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처럼 텅 비어있는 상태로 보면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극장이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유적을 보존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 베로나 사람들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원형 극장은 붉은 빛이 도는 대리석으로 지어졌는데 그 대리석은 풍화작용으로 부식되어서 그들은 침식된 돌계단을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복원해왔다. 그래서 거의 모든 계단이 아주 새 것처럼 보인다. 비문 하나가 히에로니무스 마우리게누스라는 사람과 이 기념 건축물에 쏟은 그의 놀라운 열정을 찬양하고 있다. 외벽은 일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이 건물이 그 당시에 완전히 완공되었던가 의심스러웠다. 일브라라고 하는 커다란 광장과 접해 있는 아래쪽의 지하실은 수공업자들에게 임대되고 있다. 이런 굴 속에 다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광경을 보는 것은 아주 재미있는 일이다. 9월 16일 베로나. 이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은 포르타 스투파 혹은 델 팔리오라는 문인데 이 문은 항상 닫혀 있다. 이 문은 겨우 형체를 알아볼 정도로 먼 거리에서 보면 문으로서의 기능 면에서는 잘 지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가까이 다가가야만 비로소 이 건물의 공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이 문이 닫혀 있는가에 대해서는 온갖 설이 난무한다. 하지만 나는 건축가가 분명히 이 문으로서 코르소를 새롭게 설계하려는 의도를 가졌을 것으로 추측한다. 왜냐하면 이 문의 위치는 지금의 거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문 왼편으로는 몇몇 막사밖에 없고 문과 직각 방향으로 문의 중심을 지나가는 선은 수녀원을 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수녀원은 불가피하게 허물어졌어야 했을 테고 사람들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귀족과 부자들은 도심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가 아마 건축가가 죽어버렸을지도 모르고 그러자 사람들이 그 문을 막아버림으로써
그 건축 계획은 영원히 수포로 돌아가 버렸을 것이다. 9월 16일 베로나. 6개의 높다란 이오니아식 기둥이 있는 극장, 필라르모니코 극장. 극장 건물의 현관은 아주 인상적이다. 커다란 가발을 쓴 마르키즈 마페이, 1675년, 1755년 작가이자 고고학자. 마르키즈 마페이의 실물 크기 흉상은 2개의 코린트식 기둥으로 떠받쳐져 있는 문 위쪽에 채색된 벽감 앞에 놓여 있어서 그만큼 더 작아 보인다. 그 장소는 아주 훌륭했지만 웅장하고 견실한 기둥에 맞서 어느 정도 어울리기 위해서는 그 흉상이 더 컸어야 했을 것이다. 지금 그 흉상은 건물 전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작은 버팀돌 위에 자그맣게 서 있다.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회랑 역시 자그맣고 홈이 새겨진 도리스식 난쟁이는 매끄러운 이오니아식 거인 옆에서 초라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주랑들 아래로 훌륭한 박물관이 들어섰으니 그런 것들은 눈 감아 주자. 주로 베로나와 그 주변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다. 심지어 몇 개의 유물은 원형극장 안에서 발굴되었다고 한다. 아주 오래된 시대에까지 소급되는 에트루리아, 그리스, 로마의 유물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유물도 있다. 얕은 양각의 무늬가 벽에 새겨져 있는데 마페이가 베로나 일루스트라타에서 묘사했을 때 부여했던 번호를 달고 있다. 제단과 기둥 조각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유물들이 있고 흰 대리석으로 만든 아주 아름다운 산바리도 있는데 그 위에는 천재들이 신의 상징물에 몰두하고 있다. 라파엘로는 그 모습을 본떠 파르네시아의 아치형 채광창에 비슷한 인물을 그렸다. 고대의 무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장미 언덕을 지나온 것처럼 향기를 품고 있다. 묘석들은 친밀하고 감동적이며 항상 일상생활을 재현하고 있다. 남편이 아내 옆에서 마치 창밖을 내다보듯이 벽감 밖을 내다보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을 가운데에 두고 서서 그지없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서로 바라보고 있다. 한쪽에선 결혼한 부부가 손을 맞잡고 있고 또 한쪽에선 아버지가 소파에 기대어 가족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것 같다. 내게는 이러한 석상들의 생생한 현실감이 대단히 감동적이다. 이 조각들은 후기 작품이지만 단순하고 자연스럽고 모두 다 매력적이다. 기쁨에 겨운 부활을 기대하며 무릎을 꿇은 철갑기사는 없다. 조각가는 다소간의 기술로서 인간의 단순한 현실만을 재현하였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실존을 영속시키고 영생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두 손을 포개어 기도하거나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않고 과거나 현재의 모습 그대로 현세적인 존재다. 함께 서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사랑한다. 게다가 그런 작품들은 장인적인 정교함이 다소간 부족하면서도 그지없이 사랑스럽게 표현되어 있다.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대리석 기둥 하나가 내게 새로운 생각거리를 주기도 했다. 이 박물관은 칭찬할 만하지만 이 박물관을 설립했던 당시의 고귀한 보존 정신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귀중한 산바리는 왼쪽이 풍화작용에 노출된 채 야외에 서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나 목재 덮개를 씌운다면 이 보물은 쉽게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짓다가만
프로베디토레 궁이 완공되었더라면 훌륭한 건축물이 되었을 것이다. 귀족들은 아직도 많은 건물을 짓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각자 자신의 옛 거주지에, 말하자면 되게 좁은 골목길을 짓는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아주 외교 교회의 작은 골목길에 있는 한 신학교의 정면을 화려하게 짓고 있는 것이다. 우연히 알게 된 사람과 함께 이상하게 생긴 건물의 커다랗고 엄숙한 문을 지나갈 때 그는 내게 안뜰에 잠시 들어서지 않겠느냐고 친절하게 물었다. 그 건물은 라존의 궁이었다. 건물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안뜰은 하나의 거대한 우물처럼 보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 모든 범죄자와 용의자들이 감금되어 있답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각 층마다 무수히 많은 문 옆으로 철제 난간이 나 있는 복도가 밖으로 노출되어 깔려 있었다. 죄수가 신문을 받기 위해 감방 밖으로 나올 때 그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지만 동시에 대중의 눈에 노출된다. 게다가 많은 방이 신문실로 쓰였기 때문에 각 층마다 이곳저곳에서 쇠사슬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것은 끔찍한 광경이었다. 귀찮게 구는 사람들을 따돌려서 좋아진 기분이 이곳에서 약간 심란해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해질 무렵에 분화구처럼 생긴 원형극장의 가장자리를 돌아다니면서 도시와 인근 지방의 그지없이 아름다운 경관을 즐겼다. 나는 완전히 혼자였고 아래쪽에서는 일브라의 넓은 석판 위로 수많은 사람들, 모든 계층의 남성들과 중간 계층의 여성들이 거닐고 있었다. 이곳 위에서 내려다보니 검은 가운을 걸친 여인들이 마치 미라처럼 보였다. 중간계층 여성들의 의복을 대체하는 챈달레와 베스테는 어쨌든 첨결하면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항상 남의 눈에 띄는 곳에 모습을 드러내려는 사람들, 즉 금방 교회에 갔다가 금방 또 산책길에 나서려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안성맞춤인 의상이다. 베스테는 다른 치마 위에 입는 검은 호박단으로 만든 치마다. 베스테 속에 깨끗한 흰 치마를 입고 있는 여자라면 이 검은 치마를 한쪽으로 들어 올리는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허리를 조여주고 다양한 색상을 띨 수 있는 코르셋의 단을 덮어줄 수 있도록 이 베스트에다 벨트를 두른다. 챈달레는 긴 술이 달린 커다란 숄이다. 숄은 철사 프레임으로 머리 위까지 고정되어 있지만 술은 장식띠처럼 숄 주변에 달려 있어서 술의 끝부분들이 등 쪽으로 늘어져 내린다. 9월 17일 베로나. 내가 본 그림에 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몇 가지 관찰 내용을 덧붙이겠다. 내가 이처럼 놀라운 여행을 하는 목적은 나 자신을 기만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대상들에 비추어 나를 재발견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미술 혹은 화가의 수작업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따라서 나의 관심과 관찰은 그림의 대상과 그것을 다루는 일반적인 기법에만 국한될 수 있을 뿐이다. 산 조르조 교회는 마치 훌륭한 회화 작품을 소장한 화랑 같다. 그림은 모두 재단의 장식이며 가치면에서 수준 차이는 있지만 모든 그림이 진기하다. 그러나 그 불쌍한 화가들이 그려야 했던 그림을 한번 보라.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린 것인가? 30피트 너비에다 20피트 높이의 화폭에 만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헤맬 때 기적같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 음식, 만나가 비처럼 쏟아지는 모습이라니. 그리고 그것과 상반된 작품인
5 덩어리의 빵의 기적은 또한 어떠한가? 그런 그림으로 무엇을 보여주려 했을까? 굶주린 사람들이 작은 빵 부스러기로 몰려들고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있다. 화가들은 그 같은 애처로운 장면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고뇌했다. 그래도 천재적 화가는 그러한 필요성에 자극을 받아 아름다운 작품들을 남겼다. 1만 1천 명의 처녀들과 함께 있는 성 우어줄라를 재현해야만 했던 어떤 화가는 그러한 문제를 대단히 현명하게 해결했다. 그 성녀는 마치 그 지방을 정복하여 소나기에 넣은 듯한 모습으로 전경에 서 있다. 그녀는 아주 고상하기는 하지만 아마존 처녀의 모습으로 전혀 매력적이지 않게 그려져 있다. 반면에 모든 대상이 아주 작게 그려진 저 멀리서는 그녀의 부대가 배에서 내려 행렬을 이루며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티치아누가 그린 대성당의 성모 승천은 아주 검게 변색되어 있지만 미래의 여신이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고 아래에 있는 친구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으로 그린 화가의 착상은 칭찬할 만하다.